안녕하십니까,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시장 기수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주제는 시민이 설계하고 혁신으로 완성하는 3대 교체, 장기수의 천안 대전환 비전입니다. 먼저 천안시 장기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민이 설계하고 3대 교체로 완성하는 천안, 장기수의 천안 대전환 비전.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기수입니다. 지금 천안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방향을 잃은 도시, 잠재력은 넘치지만 그것을 끌어낼 리더십이 부족한 도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천안의 현실입니다. 천안의 평균 연령은 42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젊고 산업과 인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은 이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천안에는 선언이 아니라 교체가 필요합니다. 인물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어야 천안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부터 바꾸겠습니다. 지금 천안에는 젊고 깨끗하며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젊다는 건 단지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성과는 직원에게 돌리며 결정과 실행의 권한은 현장에 두겠습니다. 보고를 위한 행정, 보여주기 행정은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정책은 시민이 만들겠습니다. 시민 정책 플랫폼 천안광장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천안의 정책은 더 이상 몇 사람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도 바꾸겠습니다.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민원과 복지, 행정 서비스가 365일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행정이 응답하는 도시, 시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공무원은 시민을 직접 만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주 4일 근무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가겠습니다. 이제 천안은 성장만을 말하는 도시를 넘어야 합니다. 삶이 최소선을 책임지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돌봄과 주거, 복지를 하나로 묶어 청년과 노동자, 노년층 모두가 도시 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보증금 없는
공공형 아파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도 현실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홍보용 유니콘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오래가는 기업, 가젤 기업 15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튼튼한 도시가 진짜 강한 경제도시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천안이 삽니다. 금융과 판로, 디지털 전화를 묶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골목 상권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지역 화폐를 확대해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도구를 만들겠습니다. 중장년 창업을 지원해 경험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천안역과 원도심은 재개발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릿, 글로벌 푸드타운과 문화 창업이 결합된 천안형 원도심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이제는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생활 인프라를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 논의 속에서 천안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30만 평은 천안이 가진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 공간을 역사와 문화, 미래 산업이 어우러진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천안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 문화 도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도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묻는 시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전략으로 천안을 녹색 도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먹거리 재단을 설립해 농민에게는 제값을,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동의 방식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가 바뀝니다. 무임, 무탄소, 산무버스를 도입해 시민이 이동권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직산 신도시는 주거와 산업, 교통이 함께 설계된 자족형 균형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모든 정책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산업과 삶의 구조가 함께 교체됩니다. 시민이 설계하고 행정이 실행하며 도시가 응답하는 천안, 그 대전환의 중심에 장기수가 서겠습니다. 천안을 바꿀 시간, 지금 장기수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장 기수의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 브리핑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궁금한 사안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독립기념관 서곡지구에 40년간 방치된 30만 평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천안시로 환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8년 전에 독립기념관과 천안시 약속이 존재합니다. 10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천안군에게 환수하겠다라는 그 약속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환수의 목적도
또 중요하지만 그 30만 평이 그동안 천안시 발전에 저해했고 실제로 독립기념관 발전에도 저해했다고 생각합니다. 30만 평은 우리의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그것은 독립기념관도 좋고 천안시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천안시의 모든 시민사회 여야를 떠나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추진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천안 시민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환수, 환원, 공공개발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무인, 무임, 무탄소 산무버스를 제안하셨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천안시는 버스 공영, 준공영의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 노선 보전이라는 이름 하에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시를 바라보는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천안시가 올해부터 무인버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세종과 서울에 무인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인버스에 대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하겠다 합니다. 기존의 개념과 관념으로 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후에 기존의 대중교통의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바꿔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 노선, 일본 노선, 간선 노선을 무임, 무탄소 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적자 노선에 지원하는 예산이면은 시민들의 불안감가라든지 적정하게 시스템적 안정화가 가져간다면 충분히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이미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다만 천안이 그 행정을 못 따라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무인버스, 무탄소 버스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천안 경제 발전으로 가젤 기업을 육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젤 기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업이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동안 천안시의 지도자들은 유니콘 기업을 5개, 10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보통 저희가 1조 5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지역의 리더가 1조 5천억, 1조 3천억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젤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성장하고 있고 일자면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지역에서 튼튼하게 자리를 매겨보고 있는 기업들을 추가 지원하고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100억에서 500억으로 가는 새로운 중소안정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 뛰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알차게 성장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가젤 기업 150개 육성하겠습니다.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가는 중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꼭 키워나가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요즘 너도나도 AI를 말하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 장기수님께서도 천안시 행정에 AI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너도나도 누구나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알차게 준비하는 기관이, 준비하는 자가, 준비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천안시가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서 단순 업무를 줄이겠습니다. AI를 통해서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AI를 통해서 시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양주하고 제주도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는 단순 업무, 반복 업무는 30%에서 40%를 줄일 수 있다는 통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일하게 된다면은
AI는 한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 직속의 AI 추진본부를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1년 내에 천안시의 모든 행정을 AI로 대처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단순 업무를 줄이고 기획 업무, 대시민 업무는 넓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365일 쉬지 않는 행정 서비스, 시민은 365일 서비스를 받을 거고,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 여유로 남는 시간들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 기획해야 되는 서비스, 공부해야 되는 서비스로 공무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원 감축이 아니라 적정한 효율적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AI와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저는 반려 AI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제안이 지역 정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와 더불어 천안 아산 통합에 대한 지역의 그 논의가 급무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 균형 발전을 꿈꿔왔습니다. 노무현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노무현은 행정 수도를 옮기면서 국가를 서울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꿈을 이재명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5개로 나눠서 서울은 서울의만의 수도, 충청도는 경제과학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제2, 제3이 아닌 나라를 5개로 수도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호국 삼특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대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국 3특으로 나누고 충남 대전 특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재세권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2대8의 구조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것을 5대5까지 넓혀 주셔야 합니다. 특별시의 권한하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자치제도, 자치입법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나 자치경찰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권한을 주실 때 결국은 충남대전특별시가 실효성도 있고 그것이 충남대전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도를 거쳐야 됩니다. 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4년 동안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충남대전의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충남대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 천안 아산 도시의 통합은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천안 아산은 통합 논의 이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 택시 문제, 신불당 배방을 중심으로 한 공동생활권의 문제, 천안 아산역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산업시설에 대한 공유, 행정통합은 절차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생활통합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천안 아산 행정통합 이전에 생활통합부터 해서 저는 천안 아산 공동공약을 제안하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서, 후보로서, 아산시장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리더가 되면 공동적으로 하자는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천안은 철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서북구에 비해 동남구는 쇠퇴하고 있는데요. 천안의 원도시민 동남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실 계획이신지요? 궁금합니다. 예, 잘 해결하겠습니다. 네, 천안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철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동서로 나뉘어져서 개발이 아니면 시민의 삶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8년이면은 천안 신역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증축되고 개축되는 문제가 아니라 천안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심축이 천안 신역사가 될 것입니다. 천안 신역사를 완공하는 시점에 모든 도로교통, 교통체계를 재편해야 됩니다.
그 동서를 가로막고 있는 철길은 지하화해야 됩니다. 지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하화할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푸는 것을 문진석 국회의원 주도로 입법 발의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은 됐습니다. 정확하게 추진한 의지와 그걸 통해서 천안의 미래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젊은 리더십이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역을 주변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천안의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스트리트, 글로벌 푸드센터, 천안에 존재하고 있는 5만 명의 등록 외국인, 그 등록하지 않은 그 이상에 가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사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먹거리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다른 기관들에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먹거리 재단의 근본은 우리 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먹거리의 소외계층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급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식적인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난립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모아서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먹거리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 천안 광장을 만드셨는데요.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막상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와 행정의 언어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시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들은 편하게 얘기하고 행정과 정치는 거기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편하면 왜 불편한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천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거침없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행정이 만나서 그 의견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천안광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일상화하겠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편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치의 목은 시민의 월급을 받는 정치와 행정의 목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천안광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도 100여 가지 정도의 정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책처럼 쉽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천안광장의 목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먹거리 재단과 관련된 보충 질문입니다. 물론 시의적절한 먹거리 재단 설립이라고 봐지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 굉장히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 보고 현재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서남북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치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정책을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은 이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읍면이 동지역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읍면지역은 읍면지역대로 특성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회의 땅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안은 그동안 도시를 너무 좋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더 이상 어떤 개발과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데서 한계가 왔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저는
읍면이 오히려 개발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물적 토대를 읍면이 제공해주고 있다. 서곡 30만 평이 그렇습니다. 직산에 40만 평이 그렇습니다. 성안의 종축장 128만 평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수지구의 구룡동이 그렇습니다. 자, 천안 동지역 외곽에 있는 적정하게 미개발된 부지를 통해서 확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판로의 문제는 일하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먹거리 재단을 통해서 현재는 공공급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안은 공장이라든지 공기업이 많습니다. 다양한 공공급식을 떠난 사적인 급식하는 공급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안정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천안에 공장을 유치할 때 마지막 한 조항에 넣겠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시장, 판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천안은 또한 수도권하고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공공급식과 일반급식에 지역의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직접 완주시장이 20년 전에 서울의 공공급식에 파 한 단이라도 직접 배달하겠다는 선언을 통해서 서울의 공공급식에 완주의 농산물을 뚜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CJ푸드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햇반, 아산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규왕 전 국회의원이 아산시장 시절에 CJ에 직접 찾아가서 아산쌀을 파는 사례입니다. 자, 천안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직접 판매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예, 그 365일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의 4일제 근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언어 배치라고 보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 광장에서 시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동네 수영장은 365일 돌아가는데 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월요일마다 쉬냐고. 그러면 시에서 답변을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물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 시민이 또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러면 동네 수영장은 물을 안 바꾸고 청소 안 하냐고. 자, 행정은 효율이 아니라 뭐로 봐야 하냐면요. 이용률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200억을 해서 수영장을 졌어요. 그럼 천안 시민이 90% 이걸 풀 가동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 리더는 그걸 뭘로 봤냐면은 이용률을 보지 않고 경영 효율성만 봅니다. 200억 투자했으면 최대한 90%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3천 명의 공직자도 우리 시민입니다. 자, 우리는 365일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왜 저항을 하냐면은 이 시스템 바꾸지 않고 일을 더 하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니넨 더 일 안 해도 돼. AI를 통해서 일을 줄여줄게. 그 대신 4.5일, 4일 근무로 장기적으로 가. 그 대신 새롭게 시민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은 새로운 인력으로 기간자라든지 계약직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안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신방체육관은 현재도 365일 쉬지 않는 체육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할 때는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는 거거든요.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문 영역에 과감하게 전문가가 의탁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365일 쉬지 않는 행정서비스, 행정기관, 문 여는 기관을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추가로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을 변해서 여기 일도 줄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대적 과제입니다. 천안시가 그런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천안시 장기수의 정책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